다시 말해서 글말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글은 이렇게 말하듯이 쓰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최근 공부 잘하는 아이가 매일 하는 3가지라고 하는 영상에서 매일 쓰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드렸는데요. 사실 아이들에게 매일 쓰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죠. 하지만 쉽지 않다고 스킵할 수도 없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력이 쓰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매일 쓰기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은 글쓰기를 시작하는 단계로 글 쓰는 습관을 들이는 방법에 해당되니까 조금 더 글을 정선되고 고급스럽게 쓰는 방법에 대한 것은 링크로 안내드리는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돼요. 오늘 소개드리는 방법 중에 분명 성공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5분 쓰기, 또 10분 쓰기, 한 줄 쓰기, 3줄 쓰기, 이런 제목 많이 보셨죠? 5분, 10분, 한 줄, 3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짧은 시간이든 또 짧은 문장이든 어쨌든 꾸준히 써라는 게 핵심이에요. 글쓰기에도 근력이 필요하거든요.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혹시 많이 읽으면 잘 쓴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물론 많이 읽으면 잘 쓸 수 있는 기본기는 마련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많이 읽는다 이꼴 잘 쓴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많이는 읽지만 잘 쓰지 못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아요. 잘 쓰는 아이는요, 많이 써본 아이예요. 여기서 많이 읽은 아이가 유리한 점은 다양한 관점과 문체를 글을 통해서 접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하는 일, 사고력의 기초가 탄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접했을 뿐 체득된 것도 그리고 출력을 해본 것도 아니에요. 잘 쓰는 아이는 많이 써본 아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런데 단 한 줄조차 쓰기 힘들어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쓰는 행위는 말하거나 읽는 것에 비해 속도감이 느리죠. 말로 하면 편한데 글로 쓰기 시작하면 힘도 들고 느리기도 하고 또 적다 보면 까먹고 말이죠. 그래서 내 아이만 그런가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힘들어해요. 그렇다면 지치지 않고 글쓰기를 즐겨하는 아이로 성장시키려면 우리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거 알려드리기 전에 약속하셔야 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수학은 60점, 80점, 100점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면 수준이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그럼 글쓰기는요? 글쓰기는요, 쓰면 무조건 100점이에요. 이 100점부터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물론 정선되고 논리적인 글쓰기는 이 다음 단계니까요. 아이가 쓴 글에 정답은 없다는 거 그거 인정하고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2번째 약속은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 글의 열성 독자 1호셔야 돼요. 아이의 다음 글을 기대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그럼 아이는 어떤 역할이겠어요? 바로 작가죠. 학생이지만 작가. 벌써 엔잡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작가가 부캐인 거죠. 내 글을 읽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동기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열성 독자가 되어야 된다면 반대로 뭐는 되면 안 될까요? 네, 첨삭자.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지 마세요. 아이 글이 조금 더 풍부해지고 읽을 거리가 많아지면 그때 글을 다듬는 방법을 조금씩 익혀가는 거지 지금 당장 욕심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현실에서는 글쓰기가 숙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아이 입장에서는 숙제는 고로 하기 싫은 일, 이렇게 아이들에게 인식이 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숙제는 강제 또는 강요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강제되는 일이라는 인식보다는 글을 쓸 동기를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 동기는 물리적인 도구로 살짝 고치시켜 줄 수 있는데요. 바로 글을 쓸 종이. 만약 아이가 여백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면 예쁜 공책 괜찮죠? 알림장도 괜찮아요. 알림장이 보통 한 바닥에 반 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날짜 기록하고 몇 줄 쓰고 이렇게 하기 괜찮은 도구거든요.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쁜 수첩이나 다이어리, 이런 취향 저격인 문구류가 외적인 동기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패드엔 메모장, 또 더 나아가서 블로그, 이런 공간은 글을 차곡차곡 쌓아두기 좋은 공간이에요. 즉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지만 타자로 쓰는 것도 지속해서 쓸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양한 도구 중에 이런 한 가지를 선택해도 괜찮고요. 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다 부담스럽다, 그렇다면 포스트잇 강추입니다. 포스트잇 크기는 아이들에게 크게 부담이 없어요. 하지만 포스트잇에 간단하게 쓴 글은 버려지기 쉽거든요.
작가님이 쓴 글인데 그냥 버려지면 아까우니까 공책에 붙여서 모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내적 동기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자신도 실제로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쓴 글이 차곡차곡 모이면 실제로 책이 된다는 거, 책이라는 결과물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세요. 실제로 어린이 작가들 꽤 있어요. 꾸준히 글쓰기를 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모인 그 시점에 아이의 창작물을 책으로 바꾸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쁜 수첩에 모인 짧은 문장들도 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억지로 칸 메우기식 글쓰기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것 꼭 알려주시고요. 아이들이 글쓰기를 할 때 입에 달고 있는 말 영순위가 뭘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든요. 무엇을 써야 할지에 대한 것은 다음 2부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경우, 이 경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학년이나 또는 고학년 중에서도 말은 잘하는데 글은 한 줄도 힘들다는 아이들에게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을 부모님이 받아 적어 주셔서 글로 변환해 줘 보세요. 말과 글은 같을 수 있고 고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글말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글은 이렇게 말하듯이 쓰는 거야. 또 첫 문장 쓰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이럴 때는 첫머리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도움이 돼요. 마치 말문이 트인다는 표현처럼 글쓰기도 마중물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중간에 또다시 막히는 경우 있어요. 이제 또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럼 열정 독자님께서 앞부분을 읽어보시고 작가님께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작가님, 그래서 뒤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서는 왜 속상한 감정이 드셨어요? 독자로서 글을 읽었더니 작가님께서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독자가 궁금해할 부분을 더 이어서 쓰면 된다고 말이죠. 아니, 내용이 부실하잖아. 조금 더 자세히 써야지. 이런 조언은 글쓰기 습관을 들이는데 크게 도움되지 않아요. 지금은 구어체로 시작하는 표현적 글쓰기 단계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이 단계를 넘어야 논리적인 글쓰기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매일 글쓰기의 구체적인 방법은 2부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2부 영상에서 만나요.